이 목걸이는 내가 만든 목걸이인데 왜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대저택 로비 7살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햇빛이 아이의 목을 비추는 순간 작은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음악 상자 모양의 은색 목걸이. 22년 전 할아버지가 딸에게 직접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첫 토요일,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집이지만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박준혁은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65살 태양그룹 회장. 하지만 그의 얼굴엔 권력자의 위엄보다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창밖 정원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매화나무 가지에 쌓였죠. 민서가 좋아하던 매화나무였어요.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2년 전 딸 민서의 5살 생일 사진이었죠. 아빠 목걸이 이뻐요. 환하게 웃으며 목걸이를 만지던 민서. 음악 상자 모양의 은색 목걸이. 준혁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에서 손을 놓친 건 단 3초였어요. 민서야, 민서야. 준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5살 민서는 사라지고 없었죠. 사람들 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뒤졌어요. 수백 명의 경찰이 수색했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아내 은주는 1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죠.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민서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설 탐정 30명을 고용했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습니다. DNA 검사만 214번 했어요.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죠. 214번의 희망, 214번의 절망. 준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27살이 됐을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다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청소 용역 직원이 옵니다. 비서실장 김수진이 말했어요. 알겠네.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나오시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7살 딸을 키우는 아버지래요. 그런가?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살. 민서가 사라졌을 때 나이죠. 혹시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떨까요? 22년이나 찾으셨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네. 내 딸이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2년간 수없이 들었던 대답이었죠. 준혁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환한 미소, 음악 상자 목걸이를 만지던 작은 손. 어디 있니, 민서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죠. 매화나무 가지가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내일 토요일, 새로운 청소 직원이 온다고 했죠. 7살 딸을 키우는 아버지. 준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죠. 지난 22년처럼요.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저녁 7시. 준혁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방장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 전복죽, 샐러드. 하지만 준혁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22년째 그랬죠.
회장님, 식사하십시오. 주방장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준혁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씹고 삼켰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준혁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닫힌 문 하나가 있었어요. 민서의 방이었죠. 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22년 전 그대로였어요. 분홍색 침대, 인형들이 가득한 선반, 벽에 붙은 그림들. 준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서의 베개를 안았어요. 아빠, 자장가 불러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작은 오르골을 꺼냈어요. 음악 상자 오르골이었죠. 뚜껑을 열자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특별한 멜로디였어요. 준혁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죠. 민서만을 위한 노래. 준혁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민서 잘 자라. 별님이 지켜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22년 8030일 19만 2720시간. 매일 밤 이 방에 와서 울었습니다. 매일 밤 민서를 그리워했어요.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민서의 것들이 담긴 상자였죠. 첫 신발, 첫 머리핀, 그림 그리던 크레용, 5살 생일 사진, 그리고 하나 더. 음악 상자 목걸이를 만들 때 쓴 설계도. 준혁이 직접 그린 스케치였어요. 이 목걸이처럼 특별한 아이니까. 준혁은 민서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설계도를 보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잃어버렸을까? 22년이면 너무 오래됐어요. 목걸이는 진작 사라졌을지도 몰랐죠. 준혁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죠. 준혁은 다시 오르골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띠링 띠링 띠링. 이 멜로디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걸이에도 같은 멜로디가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멜로디. 오르골과 목걸이.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야,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어요. 22년째 대답은 없었죠. 준혁은 민서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토요일. 청소 직원이 온다고 했죠. 7살 딸을 키우는 아버지. 7살.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민서 나이였다면 지금쯤 27살이 됐겠죠.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지난 22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준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내일 아침 그 7살 아이가 목에 걸고 올 목걸이를 보는 순간 준혁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힐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8시 유태호는 딸 서연의 손을 잡고 성북동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32살 택배 상하차 노동자. 평일엔 택배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빠, 다리 아파. 7살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다 왔어. 태호는 서연을 업었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죠.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와, 집 진짜 크다.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게. 여기서 아빠가 청소하는 거야. 태호는 서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일하는 동안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해.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어. 알았지? 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건네주고 로비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서 그림 그려. 아빠 금방 올게. 응. 서연은 소파로 달려갔습니다. 태호는 비서실로 향했어요. 김수진 비서실장이 맞아주었죠. 유태호 씨죠? 처음 오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구역은 1층 거실과 복도입니다. 회장님, 서재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태호는 청소도구를 받았어요. 한편, 준혁은 2층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어젯밤 민서 꿈을 꿨거든요. 아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5살 민서.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생각하자.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밝았어요. 눈 덮인 정원이 반짝였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가야겠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 토끼 그렸다. 아이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7살쯤 돼 보이는 아이.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준혁은 멈춰섰습니다. 청소 직원 딸이구나.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서연의 목을 비췄죠. 반짝. 작은 목걸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멎었어요. 은색 목걸이, 음악 상자 모양,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연에게 다가갔죠. 안녕.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연이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준혁은 서연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음악 상자 모양, 은색, 정교한 디자인.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걸이, 예쁘네. 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서연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죠. 혹시 목걸이 좀 볼 수 있을까? 네. 서연은 목걸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잡았어요. 뒤집어 봤습니다. 새겨진 글씨가 있었어요. 민서에게 마이너스 아빠. 준혁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2년. 22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214번의 DNA 검사. 수천 번의 실망. 끝없는 절망. 그런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손을 떼고 일어섰죠. 아, 아니야. 목걸이가 정말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다시 웃었어요. 준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저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준혁이 직접 디자인해서 민서에게 준 목걸이. 왜 저 아이가 갖고 있는 거죠? 준혁은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저 아이. 청소 직원 딸 맞나? 네, 유태호 씨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유서연이라고 합니다. 7살이래요. 7살. 준혁은 계산했어요. 민서가 사라진 건 22년 전. 민서는 당시 5살이었죠. 지금 27살이어야 합니다. 7살 아이가 민서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 목걸이. 준혁은 다시 로비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어떻게든. 반드시. 준혁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민서에게 마이너스 아빠. 그 글씨, 준혁이 직접 새긴 글씨였어요. 22년 전 보석 세공사에게 부탁했던 글씨.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서랍을 열었어요. 설계도를 꺼냈죠. 비교했습니다. 음악 상자 모양, 은색 재질, 작은 다이아몬드 5개. 뚜껑을 열면 멜로디가 나오는 구조. 모든 게 일치했어요. 어떻게?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저 목걸이를 갖고 있죠? 가능성은 3가지였어요. 첫째, 누군가 복제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세상의 설계도는 단 한 장뿐이었죠. 준혁의 서랍에 보관된 이 종이뿐. 둘째, 우연히 비슷한 목걸이다. 역시 불가능했어요. 민서에게 마이너스 아빠 글씨까지 똑같을 순 없었죠. 셋째,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서의 목걸이가 맞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죠? 준혁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수진 씨, 올라와 주게.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 유서연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나?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청소 직원 따님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준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태호 씨 인사 기록을 확인하면 되죠. 부탁하네.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 줄 수 있나?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수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서연이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수진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서연 앞에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서연아, 앉아볼래? 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걸이가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몇 살이니? 7살이요. 아빠는? 아빠는 택배 일하세요. 주말엔 청소도 하고요. 엄마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혁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는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지? 네. 할머니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거래요. 엄마 이름이 뭐였니? 몰라요. 아빠가 잘 말씀 안 하세요. 아파하시거든요.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아, 5살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7살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7살 전 기억이 없다.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다급히 들어왔죠. 서연아, 아빠. 태호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불렀네. 귀여운 아이라서. 준혁은 태호를 봤습니다. 32살. 평범한 얼굴. 거친 손. 노동자의 손이었죠.
유태호 씨 맞나? 네, 회장님. 딸을 잘 키우고 있네. 감사합니다. 태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서연을 봤습니다.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민서에게 마이너스 아빠.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봐도 좋네. 네, 실례했습니다.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래 로비가 보였죠. 태호와 서연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목걸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어요. 22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택에 나타난 7살 아이, 민서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연이가 민서의 딸이라면 민서가 어디선가 살아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서연이라면 준혁은 계산했어요. 민서는 지금 27살, 서연은 7살, 민서가 20살 때 낳은 아이죠. 가능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박 탐정인가? 네, 회장님. 긴급 조사건이 있네. 유태호 32살, 그리고 그의 딸 유서연 7살. 모든 걸 파악해주게. 출생 기록, 가족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하십니까? 최우선이네. 오늘 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태호와 서연이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죠. 작은 서연의 뒷모습, 목에 걸린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민서야, 정말 내 아이니?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홀로 남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일요일 오후, 준혁은 탐정 박상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기본 조사는 끝났습니다. 말해보게. 유태호 32살, 택배회사 상하차 노동자입니다. 아내 김미영은 7년 전 출산 후 사망했습니다. 딸 유서연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내의 신원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김미영의 출생 기록이 20년 전부터만 있습니다. 그 이전은 공백입니다. 공백? 네. 마치 2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민서가 사라진 게 22년 전. 더 파보게. 이미 진행 중입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테스트를 해봐야 해. 준혁은 2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특징들, 복숭아 알레르기, 음악 상자 멜로디, 그림 그리는 습관. 만약 서연이가 민서의 딸이라면 유전적으로 같은 특징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준혁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유태호 씨에게 말해주게. 딸과 함께 점심을 먹고 가도 좋다고. 네. 아이가 귀여워서 그러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따르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태호는 서연과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점심을 대접하신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태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결국 태호와 서연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가 허리를 숙였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샐러드, 그리고 하나 더.
복숭아 주스. 준혁은 서연 앞에 복숭아 주스를 놓았어요. 서연아, 이거 맛있어. 마셔볼래? 네. 서연이 주스를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캬!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아!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가려워요. 목이 가려워요. 서연이 목을 긁었습니다. 준혁은 즉시 의사를 불렀어요. 복숭아 알레르기입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항히스타민제를 놓았죠. 10분 후 서연은 진정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네. 내가 몰라서 그랬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민서도 똑같았습니다. 점심 후 준혁은 서연을 서재로 데려왔어요. 서연아, 무섭지 않았니? 괜찮아요. 이제 안 가려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르골을 꺼냈죠. 이거 신기한 거야. 들어볼래? 네. 준혁은 오르골 뚜껑을 열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특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래?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 준혁은 의자를 붙잡았어요. 그 가사, 준혁이 직접 쓴 가사였습니다. 민서에게만 불러준 자장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준혁과 은주만 알던 노래. 할머니가 그렇게 불러주셨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가 좋은 분이셨구나.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서연아, 그림 좋아하니? 네. 진짜 좋아해요. 뭐 그리는 걸 좋아해? 꽃이요. 특히 매화꽃.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화꽃.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여기 종이가 있어. 한번 그려볼래? 네. 준혁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민서도 왼손잡이였죠. 그림을 그리는 방식, 종이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혀를 살짝 내미는 버릇, 모든 게 민서와 똑같았습니다. 15분 후, 다 그렸어요. 서연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매화꽃 그림이었습니다. 하얀 꽃잎 5장, 가운데 노란 꽃술. 준혁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5살 때 그린 매화꽃 그림.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그 그림. 똑같았습니다. 구도도, 색깔도, 표현 방식도. 준혁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음악 멜로디를 기억함, 매화꽃을 좋아함, 왼손잡이, 똑같은 그림 그리는 방식.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성함이 뭐였니?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였어요. 아빠가 어머니라고 부르셨어요. 할머니 사진 있니? 아니요. 할머니가 사진 싫어하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태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서연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갈 수도 없었죠. 준혁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물을 쏟았어요. 아, 죄송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혁은 수건으로 닦았어요. 서연의 옷에 물이 묻었죠. 서연아, 옷을 갈아입어야겠네. 잠깐 기다려. 준혁은 수진을 불러 깨끗한 옷을 가져오게 했어요. 서연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준혁은 젖은 옷을 챙겼습니다. 그 옷에서 머리카락을 찾았어요. 긴 머리카락 2가닥. 준혁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드디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은 친구 의사 이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나야.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네. 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줄 수 있나? 비밀로.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또 하십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준혁은 214번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매번 영수가 결과를 전해줬었죠. 매번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회장님, 부탁이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십시오. 일요일 아침, 준혁은 직접 병원으로 샘플을 가져갔어요. 봉투 2개. 하나는 서연의 머리카락, 하나는 자신의 머리카락. 5일 정도 걸립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빨리 해줄 수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5일, 120시간, 7200분. 준혁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월요일, 준혁은 회사에 갔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죠.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서연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린 음악 상자 목걸이, 매화꽃 그림, 환하게 웃던 모습. 회장님? 비서실장 수진이 불렀어요.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어요. 화요일,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만약 서연이가 민서의 손녀라면, 그러면 민서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태호의 아내 김미영. 2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 7년 전에 죽은 여자. 혹시 그녀가 민서였을까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요일, 준혁은 민서 방에 갔습니다. 오르골을 꺼내 멜로디를 들었어요. 띠링 띠링 띠링. 우리 민서 잘 자라. 준혁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불러줬다고 했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민서가 알려준 게 아니라면 불가능했어요. 목요일, 준혁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나왔나? 아직입니다. 내일 오후쯤 나올 겁니다. 알겠네. 준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루, 24시간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준혁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였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야. 회장님. 영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말해보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 PDF 파일이었어요. 준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어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의뢰인 박준혁, 샘플 A 박준혁, 샘플 B 유서연, 검사 방법 STR 분석, 검사 날짜. 준혁은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결과 부분. 두 줄의 문장이 있었어요. 혈연 관계 분석 결과. 샘플 어와 샘플 B는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로 추정됨. 그 아래 확률 99.9%. 준혁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99.9%. 거의 100%. 서연은 준혁의 손녀가 맞았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22년. 214번의 실패. 수천 번의 절망.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를 찾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죠. 22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7살 재벌 회장이, 태양그룹의 수장이,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찾았어. 우리 손녀를 찾았어. 얼마나 울었을까요? 준혁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99.9%. 틀림없었어요. 서연은 민서의 딸, 준혁의 손녀.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은주야. 준혁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손녀를 찾았어. 민서의 딸이야. 우리 가족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준혁은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서류를 프린트했어요. 종이를 손에 들고 꼭 안았죠. 고맙네, 영수야. 전화 너머로 영수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영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2년간 지켜본 친구였죠. 준혁은 민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민서야. 준혁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민서의 생일 사진. 내 딸을 찾았어. 서연이라는 이름이야. 7살이야. 정말 예쁜 아이란다.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에게 어떻게 말하죠? 태호에게는 뭐라고 하죠? 준혁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연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해야 했어요.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잘할게. 창밖에 매화나무를 봤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겁니다. 하얀 꽃잎이 만발할 거예요. 서연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6시, 준혁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죠. 22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무슨 일인가? 지금 SNS에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사진을 찍었나 봅니다. 그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준혁은 급히 핸드폰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었죠.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준혁 회장 손녀 발견. 준혁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속보 박준혁 태양그룹 회장. 22년 만에 실종 손녀 찾아.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손녀로 추정되는 아이는
7살 유서연 양. 기사 아래에 사진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서류 사진. 준혁의 이름과 서연의 이름이 선명했죠. 어떻게? 준혁은 황급히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이게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검사실 인턴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실수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나 봅니다. 지금 당장 삭제하게. 이미 너무 퍼졌습니다. 삭제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대박. 22년 만에 찾았다니. 박준혁 회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손녀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손녀의 엄마는 어디 계신 거지? 준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아직 서연에게 말도 안 했는데. 수진이 다시 전화했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오십니다. 3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저택 정문 쪽에 차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보였죠.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녀분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어요. 준혁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속보 박준혁 회장 22년 만에 기적. 단독 실종 손녀 유서연 양 아버지와 둘이 생활 중. 취재 유서연 양 어머니는 7년 전 사망. 신원조사 중.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태호 씨는 지금 뭘 보고 있을까? 토요일 아침이면 태호가 올 겁니다. 서연과 함께. 하지만 이제 태호도 알았을 거예요. 서연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준혁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연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기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저 멀리 저택 정문 바깥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기자들을 뚫고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죠. 저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이 안에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호는 신분증을 꺼냈어요. 유태호입니다. 청소 직원이고요. 제 딸 서연이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태호 씨, 손녀가 발견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7년 전 돌아가신 부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서연 양을 회장님께 보내실 겁니까? 태호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을 찡그렸어요. 저는 그냥 제 딸을. 경호원이 태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준혁은 서재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앉으시죠. 준혁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라고. 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아내 김미영은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서연이를 낳고 3개월 뒤에요. 미영 씨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는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없다고만 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준혁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서, 사고, 기억상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태호 씨,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제 딸 민서일 겁니다. 22년 전에 백화점에서 실종됐죠. 5살이었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제 아내는 회장님의 딸이었던 거네요.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혁은 태호를 봤어요. 서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손녀니까요. 서연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서연이는 아직 7살입니다. 뉴스를 보면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서연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기자들이 태호를 둘러쌌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는데. 내일 서연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혁은 다시 민서 방으로 갔습니다. 오르골을 꺼냈어요. 띠링 띠링 띠링. 우리 민서 잘 자라.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서연에게도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이웃집 박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아빠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침 8시, 박할머니가 TV를 켰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TV를 봤어요. 화면에 아빠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유태호 씨, 딸을 회장님께 보내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22년 만에 실종 손녀를 찾았습니다. 손녀는 7살 유서연 양으로 밝혀졌는데요. 화면에 서연의 사진이 떴어요. 유치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예요? 어머, 서연이 맞네. 박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어요. 유서연 양의 어머니 김미영 씨는 7년 전 사망했으며 박준혁 회장의 실종 딸 박민서 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손녀, 자기가 손녀라고요? 할머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글쎄, 할머니도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태호의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태호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있어. 아빠, TV에 제가 나왔어요. 저게 뭐예요? 태호는 박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TV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 네. 할머니는 급히 TV를 껐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서연을 소파에 앉혔죠. 태호는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아. 태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불안했어요. 아빠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서연아, 너 박준혁 할아버지 기억나지? 네. 청소하러 갔던 집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서연이의 진짜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짜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딸이 있었는데 22년 전에 잃어버렸대. 그 딸이 엄마일 수도 있어. 서연은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에요? 아마도.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는 엄마 과거를 기억 못했어. 20년 전 기억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빠도 몰랐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태호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서연이야. 유서연. 아빠 딸.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TV에서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유서연이에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태호는 서연을 꼭 안았어요. 그래, 넌 아빠 딸이야. 영원히. 할아버지한테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서연은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침대에 눕혔어요. 잠깐만 기다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어요.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태호 씨, 회장님, 서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뒤를 봤어요. 서연이 침대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서연아. 태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 서연은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연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야. 서연은 이불 속으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무섭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서연이 이불 사이로 준혁을 봤습니다. 저는 유서연이에요. 알아.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유서연. 예쁜 이름이야. 그리고 넌 박민서의 딸이기도 해. 할아버지 딸 말이야. 저는 아빠 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맞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태호 씨 딸이야. 그것도 맞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녀이기도 해. 둘 다 맞아.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유서연이야. 7살. 매화꽃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그게 내가 누군지야. 서연은 준혁을 봤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22년 동안 손녀를 찾아 헤맨 할아버지야. 이제 겨우 찾았어. 서연은 천천히 이불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데려갈 거예요? 아니.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빠랑 있고 싶으면 아빠랑 있어도 돼. 서연은 아빠를 봤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서연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할아버지는 기다릴 수 있어. 22년도 기다렸는걸. 준혁은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태호가 불렀어요. 준혁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 씨가 7년 동안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준혁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봤죠. 준혁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외로워 보여요. 태호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22년 동안 혼자였대. 저 때문에요? 아니야. 서연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할아버지 뒷모습을 계속 봤어요. 할아버지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큰 집. 하지만 혼자. 서연은 가슴이 이상했어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음악 상자 목걸이. 할머니가 준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준 거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이사들이 만류했죠. 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준혁은 단호했어요. 회장직을 부회장에게 넘겼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자리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준혁은 저택도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사는 동네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집. 가구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산책을 했어요. 서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쳤죠. 멀리서 서연이를 봤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죠.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태호 씨, 어떻게? 주소를 들었습니다. 수진 비서님한테요. 준혁은 태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태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내 미영이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손도 못 댔어요. 너무 슬퍼서. 그런데 며칠 전에 용기를 내서 열어봤습니다. 준혁은 상자를 봤어요.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공책, 사진 몇 장, 작은 손수건. 준혁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김미영의 일기.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습니다. 2011년 5월 3일. 오늘 태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그는 나에게 커피를 쏟았고 나는 화를 냈다. 하지만 그의 사과하는 모습이 순수했다. 나는 내 과거를 모른다. 20년 전 기억이 없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 이름조차 몰랐다. 하지만 태호는 그런 나를 받아들여줬다. 고맙다. 준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3년 7월 15일. 임신했다. 아기가 생겼다. 무섭다. 나는 내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어떻게 엄마가 될까? 하지만 태호는 말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돼. 그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 자기 부모도 모른 채 살았구나. 다음 페이지. 2014년 2월 8일. 서연이가 태어났다. 오늘 처음으로 꿈을 꿨다. 오래된 꿈. 어떤 남자가 나를 안고 있었다. 우리 민서 잘 자라. 노래를 불러줬다. 띠링 띠링 띠링.
이상한 멜로디였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아빠였을까? 준혁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민서가 기억했어요. 자장가를. 다음 페이지. 2015년 5월 4일. 요즘 자꾸 꿈을 꾼다. 하얀 꽃이 피어 있는 정원. 큰 집. 따뜻한 손. 민서야, 아빠가 사줄게.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민서. 그게 내 이름일까? 김미영이 아니라 박민서.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을까? 준혁은 흐느꼈습니다.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마지막 페이지. 2018년 4월 20일. 서연이에게 목걸이를 물려줘야겠다. 이 목걸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물건.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민서에게 마이너스 아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중하다. 서연이가 크면 주려고 한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 목걸이가 서연이를 지켜줄 것 같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우리 셋이서 행복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 씨가 잘 지켜주셨네요. 아닙니다. 미영이가 저를 지켜준 겁니다. 준혁은 상자 속 사진들을 꺼냈어요. 미영과 태호의 결혼식 사진. 배가 불러온 미영. 갓 태어난 서연이를 안고 있는 미영.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야, 넌 행복했구나. 그걸로 됐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태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구석에 자수가 놓여 있었죠. 민서, 이것도 미영이가 갖고 있던 겁니다. 준혁은 손수건을 받았어요. 기억났습니다. 은주가 민서 5살 생일에 만들어준 거였어요. 직접 자수를 놓았죠. 고맙습니다, 태호 씨. 회장님, 태호가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이 일기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크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준혁은 일기장을 돌려줬어요. 서연이가 다 알아야죠. 엄마도, 할아버지도.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회장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준혁은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네. 며칠 전부터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냐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요. 가겠습니다. 준혁은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죠. 민서가 좋아하던 꽃, 서연이도 좋아하는 꽃. 준혁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서연이를 남겨줘서. 아빠가 이제 잘할게. 할아버지로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아빠. 잘하실 거예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서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엔 할아버지로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토요일 저녁 6시. 준혁은 태혼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연아.
들어오세요. 서연이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죠. 준혁은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회장님. 태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준혁이라고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고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떠서 준혁에게 줬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구나. 준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22년 만에 먹는 진짜 가족밥이었어요. 맛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정말이야.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맛있어.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매화꽃 그림이었어요. 와, 예쁘다. 할아버지 주려고 그렸어요. 서연이는 그림을 준혁에게 건넸죠. 준혁은 그림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쁘서 그래. 너무 고마워서. 준혁은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매주 와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준혁은 서연이를 내려놓았어요. 태호를 봤죠. 태호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근처에 좀 더 큰 집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연이가 자기 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제 방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방. 내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을 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주가 흘렀습니다. 준혁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왔어요. 태호와 서연이와 함께 밥을 먹었죠. 서연이는 점점 준혁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우와, 대단한 걸. 할아버지, 이거 봐요. 상장이에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느 토요일, 준혁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랑 어디 갈래? 어디요? 엄마 산소에.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가요.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공원 묘지, 민서의 묘가 있었어요. 아니, 김미영의 묘였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미영, 1990-2018.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태호도. 준혁은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어서 미안해. 22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왔어. 준혁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서연이야. 정말 예쁘게 컸어. 너를 닮았더라. 착하고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려. 서연이도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할아버지 찾았어요. 엄마, 아빠예요.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서연이를 남겨줘서, 태호 씨를 만나게 해줘서, 너는 행복했구나.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준혁은 태호를 봤어요. 태호 씨, 네. 민서를, 아니, 미영을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7년 동안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제가 하지 못한 걸 해주셨죠. 태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미영이가 제 인생에 와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졌죠. 서연이가 그 꽃잎을 받았어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엄마가 보낸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혁은 서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구한 집이었어요. 30평짜리 아파트. 서연이에게 자기만의 방이 생겼죠. 할아버지, 제 그림 봐요. 벽에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매화꽃, 가족, 할아버지. 다 예쁘구나. 할아버지는 매주 와요? 그럼, 약속했잖아. 평일에도 와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원하면 매일 올게. 정말요? 정말.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2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준혁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손녀를, 사위를, 그리고 민서의 사랑을. 창밖에 매화꽃이 만개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서야, 아빠 잘할게. 서연이 잘 지켜줄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로서 말이야.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아빠.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로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